그 워렌 버핏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1원칙으로는 투자 원칙을 세워라. 제2원칙으로는 제1원칙, 즉 본인이 세운 투자 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장기 투자 원칙을 그 제1 투자 원칙으로 세웠고요. 오늘은 그 총론적인 세부만 들어갈게요. 제1원칙은 종목이 아닌 기업을 사라. 그 관점에서 제가 계속 유튜브에서 기업들도 이제 좀 골라가지고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2원칙은 장기적 여유 자금 또는 장기적 준비 자금만 분할로 투입을 하라. 이렇게 해야 투자에서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 계속 드려도 무방합니다. 카지노에서 이제 딜러가 있죠. 딜러가 이렇게 있고 고객이 있죠. 바카라 같은 거 하면은 아주 그냥 쌩 날립니다. 여기에 이제 판돈 걸고 이제 카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카드 꾸기고 자시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딜러는 무표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객은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선 이제 논다라고 할게요. 근데 딜러는 10조가 있습니다. 계속 동전을 무한대로 하면은 결국은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대 50이죠. 무한대분의 숫자입니다. 무한대분의 숫자는 0에 수렴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가 숫자겠죠. 그래서 잃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장기적 여유자금 또는 장기적 준비자금만 투입을 하시고 내가 모든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적인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3원칙으로 마시멜로우 이론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마시멜로우 이론이 뭐냐?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윌터 미셀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요 사람은 이제 아이들의 충동 조절 능력을 좀 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살짜리 꼬마 아이들한테 각각 한 개씩 마시멜로우를 앞에다 주고 선생님이 잠시 나갈 때 올 때까지 안 먹으면 2개 줄게 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당연히 4살짜리 어린아이들이니까 일부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먹었고요. 기다린 애들도 있었겠죠. 그 후에 뭐 수십 년간 뭐 추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요로 충동 조절 능력과 인생의 성공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결과는 자기 통제력이 그 인생에 있어서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일반적으로 마시멜로우 이론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좀 이렇게 조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4살짜리 아이들이 그 단순한 행동을 통해 자기 통제력까지 이제 확신하는 거는 조금 약간 어불성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2개를 먹은 아이들이 대체로 어떻게 했냐면 최대한 그 마시멜로 근처에 있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른 미끄럼틀을 탄다거나 뭐 공을 찬다거나 뭐 자기들끼리 뭘 한다거나 하는 등 주의를 분산시키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투자로 가져와 볼게요. 장기 투자 원칙을 세우셨던 분이 거의 매일, 매시간, 매분 시세나 보고 앉아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네, 아니겠죠. 우리들은 어른이 되면서 자신들의 의지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잘 안 됩니다. 이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절절한 경험과 이제 어떤 깨달음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확립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 팩트거든요. 이거는 정말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세 같은 거 보지 마라. 또 이제 초기 투자 결정 이유만 가끔 검토를 하시다라고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 매수할 때 되게 잘 고르시고요. 대신에 이제 한계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뭘 우리가 다 알고 투자를 합니까? 어떤 것이 그 당시에는 내가 볼 때 엄청 좋아 보여도 큰 비중을 절대 싣지를 마셔야 돼요. 차라리 쇼핑하듯이 여러 개의 기업을 같이 함께 하는 거에 이제 즐거움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에 얽매여서는 거의 카지노 운에 맡기는 투자에 점점 근접하거든요.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확률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해서 반드시 원칙이 서 있어야 됩니다. 차트 수급 보면서 그때그때 막 바뀌는 그런 원칙이 아니라 그런 것만 보고 하는 원칙이 아니라 정말 뭐 저런 차트 수급 뭐 다 모든 걸 총망라해서 크고 넓고 깊고 멀리 보는 자세로 여러 가지 가치 평가, 뭐 산업 분석, 기업 분석, 뭐 각종 뭐 피어 분석, 뭐 오너 분석, 뭐 기타 등등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최대한 가능한 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시멜로우 이론을 적용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거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고 막 하면은 막 이제 막 더 오를 것 같거든요. 막 더 오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잘못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잘못 샀다라는 거지 제가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샀어도 내가 원칙이 있고 그거에 맞춘 거면 이건 잘 산 겁니다. 비록 물려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비록 물려도 잘 사신 겁니다. 원칙만 똑바로 돼 있다면.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도 원칙은 먼저 확립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매수와 매도 원칙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예, 유연성은 줄 수 있지만 줄기가 흔들리면 전체 뿌리까지 다 흔들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반드시 저 마시멜로 이론을 적용하여 큰 줄기는 그 원칙에 따라서 운용을 해 나가셔야 결국은 이 투자 세계에서 승리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자본시장은 사실 피도 눈물도 없거든요. 누구도 믿어서도 안 되고요. 최종적인 이제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또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보통 이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게 자본시장입니다. 그렇게 챙겨가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기관이나 외국인도 매일매일 이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기회를 줍니다.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